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자유의 남자 제임스 주, 제가 그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는 같은 이름의 자유의 남자 제임스 주 유튜버로 그 대륙을 여행하면서 그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가 됐어요. 여행 경로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여기 이제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2020년 토요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곳은요, 댈러스, 텍사스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여기를 와서 앞으로 한 5일 정도 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제 고향 친구 그 사무실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잠시 빌려서 치우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여기저기다 옮겨놨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서부터 5월까지는 넉 달 동안 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대륙을 다니고 그 이후에 8달은 순수한 여행만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 유튜버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대륙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러한 온갖 곳을 저는 자동차로 여행을 다녀요. 다니면서 그 명소, 또 미국의 수많은 역사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들이죠. 그러한 것을 제가 블로그에 12년 동안 한 1000편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의 그 유명한 그 K대학교, 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그러한, 뭐 한국에는 또 무슨 박사라는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남녀 유튜버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그냥 온갖 것을 다 가져가는 거야, 자료를. 그래서 글을 굉장히 세밀하게 써놨으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작자의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자기들 것이냐 그렇게 막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블로그 독자들이 다 제보를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살펴보는데 기분은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한국의 그 방에 앉아서 요만한 카메라, 또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그 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 역사 이야기를 그 블로그에 쓰는 것은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역사가 아니에요. 일반 역사는 제가 거의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학생들, 또 역사학자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시대별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편에서 글을 쓰는 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반대편 학자들은 다 척살시켜버리든지 배척을 해버리니까 그 정권에,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쪽의 편에 서서 쓰는 것들이 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18년의 그 역사는 또 그분의 편에 서서 또 역사가 쓰여지고, 반대편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들 것은 공인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역사 이야기예요. 뭐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이어져 가면서 항상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역사를 쓰는 역사학자들을 서포트하고 고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시중의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또 일제시대의 그 기득권층들이 원하는 그러한 역사로 편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배척을 하고 내가 보고 느끼고 추론한 역사를 블로그에 그렇게 항상 써왔어요. 세계 경제 동향, 국제 정세 이런 것까지 쭉 쓰면 남들은 쉽게 그것을 갖다가 저작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 자기들 것이냐 그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쓰는 역사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단번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젓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블로그에 한 1000편 정도 써놓은 국제정세, 또 여행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러한 것 중에서 중요한 역사 이야기들은 뭐 이미 다 가지고는 가버렸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다 잠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들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도용을 해서 이렇게 쓰면서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자기 것이냐, 위선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한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3년이 조금 넘었나? 박근혜 대통령 정권 그 말기에 제가 그 포털 뉴스에 제임스 주 대시 USA라고 하는 그 저의 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한국의 그 박근혜 정권 말기니까 제가 이제 댓글을 잘 써요. 그래서 다음넷에 이렇게 보면 제가 베스트 댓글러입니다. 거기서도요. 글을 잘 씁니다. 간략하게 뭐 그냥 그 기사에 난 것을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티즌들의 역량이 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쓴 것이 그때 쓴 것 중에 시중에 떠도는 그 유명한 그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나라냐. 제가 그 포털 뉴스 어느 기사를 보다가 요렇게 썼습니다. 5글자로 줄여서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추천하는, 찬성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500회가 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지워버려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 지웠는데, 요것을 써는 한 3일 후에, 그, 정치하는 그 안철수 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친구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것을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것이 그때서부터 유행어가 되어서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을 축출할 때 주로 쓰인 그 글이 요것이 그 플랜카드 또 피켓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이 돼서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내가 써놓은 것인데 안철수 군이 이거 도용한 거 아니에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어디서 그냥 갖다가 이게 나라냐 무슨 기자회견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forget it.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하는데 또 유튜버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가져가죠. 근데 그것은 다 일일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 15년도 넘었구나. 16, 7년 전, 그때서부터 몇 년 동안을 그 박근혜 씨의 정책을 제가 항상 세워서 보내주고, 박근혜 씨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항상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2월 달에 박근혜 정권에서 그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김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을 해서 청문회에 올라온 그 기사를 제가 뉴욕시에 잠시 방문을 했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그 친구의 행적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주정뱅이에 도박꾼에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바람 피우는 이야기. 뭐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뉴욕에, 뉴저지에.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한국에서 어떠한 사연으로 명망 있는 인사로 그 가면을 씌워서 그 예산이 20조 원이 넘는 그러한 공용 부서의 장관으로 내정된 그러한 사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한국의 그 곳곳에 제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이제 회신이 늦은 거예요. 왜냐면 청문회 날짜는 곧 다가오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가 뉴욕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러한 시간이 또 너무 길어요. 그러면 청문회가 또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자유의 남자 제임스주 블로그에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그 미국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사실대로 쭉 썼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났는데 그게 전국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뭐 한국의 그 모든 메이저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를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파에서 하루아침에 일베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또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근혜 씨 그쪽의 사람들과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고 저는 이제 그 부역자의 굴레를 자연스럽게 벗어나서 이제 그냥 여행가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사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두 편을 따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 박근혜 씨가 그 김대중 선생을 찾아뵙고 그 부친과의 악연에 대해서 사과하고 유감을 발표하고 또 일산 자택을 방문해서 또 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정책은 누가 보내주었냐면
내가 보내준 거예요. 전라도 표를 공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앙숙관계인 정책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너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라도 표가 있어야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가 그 십수년 전에 세워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져 오면서 2007년, 8년도까지는 제가 몇 년간을 정책을 세워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맨하탄서 하던 그 비즈니스가 가정 문제 등등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제가 이제 다 잃어버리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되어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박근혜 정권과는 딱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이메일에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와 제가 오고 가는 그 메일은 제가 근거로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 대선본부장 또 다른 분들하고 제가 계속 소통을 해서 미국의 동부지역, 서부지역 모든 곳에서 한국의 여의도 그 대선본부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찾아가서 자기 무슨 직함을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한국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항상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선본부에서 미국에서 여의도 대선본부를 찾아오는 사람은 뉴욕의 제임스 주를 통해서 그의 추천을 받아서 와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한테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진짜 저 가난하게 살거든요, 요즘은. 옛날에야 맨하탄서 비즈니스 할 때는 잘 나갔지만. 그런데 저한테 전화질을 해서 그냥 한번 만나달라고 한국에 자기가 뭐 가야 될 일 있고 모임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고 별의별 생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거절하고 그 사람들 만난 적도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사연도 있다가 이제 다시 또 2013년 후반서부터 또 더욱 열심히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은요, 제가 거미줄처럼 계속 돌고 돌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다닌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요것은 2019년도에 다닌 것만 제가 이렇게 지도에 그려놨어요. 요것도 뭐 아주 세밀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